창원 산단 문제를 왜 꺼내게 됐냐면 김준일 평론가에게 이 정보를 최초로 토스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성철형도 뭔가 얘기를 알 것 같은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명태균이 김건희랑 대화한 카톡을 오픈했는데 이건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김재원 때문에 메시지를 공개한다고 말했지만 이거는 사실상 지금 용산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빵에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오픈한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뜨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제가 난감, 눈물.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앤니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한다고. 암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네, 거참 한글 더럽게 못하네. 일단 건희의 카톡은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죠. 이건 건희 카톡 맞습니다. 점이나 말투를 보면 그리고 철없이 떠든다와 무식하다 또한 지가 뭘 안다고 등등 이거 완전 성렬이를 개무시하는데 명태균이 이걸 까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 명태는 여론 조작을 한 게 빼박입니다. 용산 입장에서는 이건 명태가 지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태는 나를 살려라 SOS를 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빵에 넣을 텐데요. 이유는 명태가 숨기고 싶은 큰 건이 하나 제대로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오랜만에 글을 올렸는데 이거 명태랑 시기 조율을 했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창원 산단 문제를 왜 목요일에 꺼내게 됐냐면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네. 김준일 평론가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준일이 형. 자기가 누구한테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뭐 부동산 관련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장성철 평론가랑 뭐 방송할 때였는데 저도 친분이 있으니까. 뭐 그때 그것도 뉴스쇼네. 둘이 나가서 한칼 토론할 때구나. 거기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그쪽에 뭐 들어올 거라고 한번 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땅이 좋은 땅 된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내가 뭐 그랬더니 이제 그걸 반쯤 농담으로 넘어가서 방송에서는 성철 형이 그때 뭐 그럼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로 봤을 때 성철 형도 아는 얘기입니다. 뭐 나는 이 두 분하고 따로 통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뭘 가지고 얘기했는지는 몰라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맥락이 부동산이면 네. 정부 단위에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김영선 지역구에 뭐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간 거죠. 그래서 구글링을.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창원 산단 문제가 네. 구글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오늘 명태균이 공식 확인해 준 거 아니에요? 네.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 방송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준일이 형이 했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사람 네. 누군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누굴까? 김준일 평론가에게 이 정보를 최초로 토스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성철형도 뭔가 얘기를 알 것 같은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두 명과 같이 예전에 방송을 왜냐면 했었던 여의도 재건축 그 형. 이런 거를 했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혹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 아닐까? 지금 문득 든 생각입니다. 난 그러니까 한번 좀 돌려보긴 해야 돼. 지금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한칼 토론에서 준일이 형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네. 여권의 모 인사가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라는 그 얘기는 이익관계가 움직일 때 전형적으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 7불사 회동 당시 이준석은 완결성 드립치며 공천 거래를 거절했다고 했지만 명태는 3번을 제시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절대 이준석이 대답을 안 하죠. 그러면서 뉴스토마토는 7불사 거래에서 뭔가 다른 증거도 이준석이 봤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한 적이 있고 이준석은 실제 김건희와 명태의 다른 메시지 내용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 내용이 어쩌면 공천 거래에 있어 핵심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만약 창원 산단 부분이라면 이건 완전히 터질 이슈입니다. 사태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김건희가 딱 걸린 부분 보고 드립니다. 어제 명태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인수위 인사들을 면접봐 달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선을 치르면서 후보 부부가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도 매우 드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이라고 하긴 힘듭니다. 그러나
인수위에 선발한 인원을 외부 인사인 명태균에게 면접을 봐달라고 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이를 대통령 당선자가 아닌 부인이 했다는 건 더 기이합니다. 그리고 이건 법을 잘 모르는 명태가 실수한 부분이라 보는데, 자신이 여사의 요청을 거절했고 종종 영입하려는 인사들을 거론하면 자신이 괜찮은지를 판단해 알려줬고, 그렇게 자신이 추천해준 인물이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외부 인사가 인수위 내부 인사 선정 과정에 이런 식으로 개입했다면 법적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태균의 말이 사실이라면 명태균이 김건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과 무관하게 건희가 인수위 선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카톡을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 저것보다 더한 일을 하면 했지 안 했다고 믿는 국민은 이직들 사이에서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관련해 정치권에서 평론가들이 인정하는 분의 분석 마지막으로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대화 자체는 뭐 대선 기간에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그건 이제 모르겠는데,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이제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요 어떤 관계였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준석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를 중재하거나 뭔가 연결하거나 이제 이런 역할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제일 열심히 했던 때가 사실은 선거 기간인 걸로 추정이 되고, 대선 기간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러면 아마도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시에 이준석 대표하고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그쵸,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소위 말하는 뭐 이준석 가출 사건 뭐 이렇게 좀 비아냥되고 했잖아요. 그때 많이. 그렇지. 그 시기에 뭔가 이 명 박사님이 뭔가 이제 역할을 하는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언뜻 들고요. 뭐 지금 언뜻 본 거니까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그러면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그러한 중재나 이런 것들을 부탁이나 이런 걸 하면서 왜 윤석열 후보님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중재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닐까. 명태균 씨가 그러면 요거를 올린 나름대로의 의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저렇게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뭔가의 이제 중재를 하기 위해 역할을 했다는 게 무슨 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공개하는 거에 대한 명태균 씨의 부담은 크지 않은데, 누가 부담을 그러면 느끼게 되냐면, 그 용사는 계속 부담이 쌓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공개되는 거예요. 정치적 부담. 그다음에 이런 게 결국은 뭐를 뒷받침하는 간접적 증거가 되냐면은, 명태균 씨를 통해서 그러면 뭔가 보답을 했을 거 아니냐라는, 명태균 씨에게 공천이든 그렇지. 뭐든 간에 이런 의혹을 강화하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직접 거론은 안 했지만 그러면은 그런 부담을 느끼게 되면은 용사는 뭘 해야 될까요? 김재현 최고나 이런 사람들을 제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지금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